스포츠 역전주 시간입니다.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는 특징적인 종목들 보면서 이들의 흐름 저희가 파악하고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할게요. 이분과 함께하죠.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 영일리서치의 최진욱 팀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실시간 특징주에 대한 전략 세워보는 시간인데요. 일단 지수는 이 30분 사이에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어요. 두 지수 모두 약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코스닥은 여전히 1% 넘는 하락인데요. 저희가 지난주에 만났을 때도 박스권 장세였는데 그에 맞는 전략이 있었고 오늘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5개의 종목이 무엇인지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움직이는 특징주 첫 번째는 바로 글로벌 텍스프리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담대한 투자에서 한번 짚어드려서 기억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중국 국경절 연휴로 유커 효과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요. 오늘 중국 소비주도 눈에 띄는 하루입니다. 이 가운데 글로벌 텍스프리는 국내 텍스리펀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라고 해요.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인 평가 내고 있는데 오늘 장중에도 8%까지 고점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위메이드 준비했습니다. 역시 지난주에 한번 급등을 해서 저희가 투자 전략을 세워본 바 있는데요. 오늘도 여러 가지 재료들이 더 묶였어요. SK 플래닛과 블록체인 사업을 위해서 지분 교환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또 위믹스 플레이에서 NFT 옥션 서비스를 출시하는 등 하반기에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중 15%까지 고점 높였고요. 현재도 일단 강세권역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JYP 엔터입니다. 엔터주가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는 하루인데요. 블랙핑크 재계약 불발 소식에도 하락하던 YG도 반등하고요. SM, JYP 모두 강세인데 JYP는 특히 글로벌 영역이 확장될 것이란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엔터주 안에서도 선방하는 JYP 유의미한 상승으로 봐도 될지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은 알테오젠입니다. 제약바이오 약세에 보이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도 주가 상승이 좀 두드러지고 있거든요. 머크가 알테오젠의 피하 주사 기술을 사용해 개발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항암 치료제, 새로운 임상 2상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주목받고 있는데 기존 계약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달리는 말에 올라타도 될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대한제당인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장 대량 매수하는 종목이기도 해요. 대표적인 설탕 관련주 중 하나인데 국제 설탕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12년 만에 $700를 넘었는데 그 이후에도 나날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관점에서도 괜찮을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모두 모여서 이 5개의 종목들에 대한 전략 함께 들어보실 수 있는 시간이니까 자, 지금부터 첫 번째 종목 열면서 궁금증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텍스프리예요. 이 시점에서의 투자 매력 있을까요? 두 분 팻말 들어주세요. 두 분 다 오해 의견을 주셨습니다. 일단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아무래도 최대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증권가의 리포트도 오늘 상승에 좀 한몫을 하고 있는 느낌인데 해외여행은 결국 이 지갑을 열게 하는 효과가 굉장히 크잖아요. 우리도 다른 나라 가면 돈을 정말 많이 쓰고 오는데 이 부분이 실적에도 좀 긍정적이다. 펀더멘탈 측면에서도 괜찮다 봐도 될까요? 이벤트적으로 봐도 좋고 실적으로 봐도 좋다. 둘 이렇게 다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증시를 보면 움직이는 섹터라든지 종목이 많지는 않습니다. 중국 소비재가 대표적으로 많이 오르고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도 추석을 앞두고 있고 중국에서도 국경절을 앞두면서 이 기대감이 먼저 반영이 되고 있다. 특히 우리 증시가 쉴 때 뉴스가 좀 많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국 단체 관광객이 와서 얼마를 썼다더라. 혹은 어디에 들렸다더라. 이런 뉴스들이 좀 도배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이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벤트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 실적적인 측면인데 이미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했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관광객들의 회복보다는 수요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을 했다는 점. 지금까지 중국에 대한 단체 관광객이라든지 다른 관광객보다는 일단 현재 한국에 많이 들어왔던 일본이라든지 이쪽에서의 수요가 좀 나왔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과거에 이 기업의 2019년, 18년 매출 비중이라든지 사례를 보면 중국에 대한 비중이 50%였어요. 그 부분이 굉장히 컸는데 네. 다시 한번 중국 단체 관광이 객이 온다면 이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앞으로 하반기의 실적은 더 크게 기대가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에서도 괜찮고 그러니까 펀더멘털 측면에서도 튼튼하고 이벤트적으로도 괜찮은 종목이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오해 의견을 주셨는데 그럼 최진욱 팀장님 의견은 어떨까요? 이 추석도 말씀해 주세요. 네네네. 호흡을 길게 주셨는데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아닙니다. 말씀 주세요. 네. 일단 뭐 글로벌 텍스트리는 환급창구 관련해가지고 좀 사업 업무를 좀 영위하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쇼핑몰 키오스크까지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추석 연휴가 좀 꽤 긴 기간 동안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백화점 수요라든지 쇼핑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은 결국 키오스크에 대한 수혜를 글로벌 텍스트리가 일단은 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일단 첫 번째로 좀 존재를 하는 부분들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 이제 중국 6컵 모멘텀 역시도 여전히 좀 유효한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인 관광객 모멘텀 같은 경우는 오히려 10월, 11월 들어서 가지고 더더욱 증가를 해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매출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수혜를 충분하게 볼 수가 있지만 다만 지금 시가총액이 한 3,700억 정도 지금 되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지금 영업이익이나 매출 부분들은 3년 넘게 적자를 보다가 이번에 좀 흑자로 전환을 해줬지만 일단 시가총액별로 밸류를 대비를 했을 때는 일단 지금 고평가입니다. 일단 지금 고평가라는 것은 테마성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붙어 있다는 부분들이 우리가 좀 판단할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 이 중국 6컵 모멘텀이 꺼지기 전까지는 일단 글로벌 텍스트리에 대한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 그리고 이제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 여부는 오히려 주가에 계속적으로 좀 반영이 될 가능성은 크다고 보고 있지만 한순간에 좀 재료가 소멸이 된다고 하게 되면 이제 밸류상 고평가 인식으로 인해 가지고 한 차례 좀 낙폭도 크게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일봉상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박스권을 지금 일주일 넘게 계속 좀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가권에 대한 단기 박스권이 지금 잡힌 상황으로 판단은 드는데 일단 6,300원대를 만약 좀 이탈을 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단기적인 재료 소멸로 저는 좀 볼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오히려 좀 투매 물량이 좀 과정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손절가 라인을 좀 이탈 안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앞전 신고가 라인까지는 충분하게 슈팅이 네.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적 개선 기대감이 주가에 계속적으로 반영될 것이란 전망은 있는데 이 고평가로 낙폭 가능성도 좀 염두하셔야 된다. 그래서 가격 전략도 좀 구체적으로 세워주셨거든요. 여러분도 기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종목 글로벌 텍스프리였고요. 두 번째 위메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급등, 금요일장 급락, 오늘 다시 한번 튀어오르고 있어서 많이 헷갈리실 것 같아요. 과연 이 시점에서 두 분의 의견은 어떨지 팻말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다 X의 의견을 주셨네요. 자, 일단 일각에서는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만약에 대형 주도주가 빠진 자리에서 오른 거기 때문에 오르는 거지. 만약 대형 주도주가 있다면 이들이 이 재료로 올랐을까요? 라는 말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당 부분 긍정합니다. 동의하시는 거세요? 지금 뭐 기존의 시장 주도주라고 하면 반도체, 2차 전지, 네. 제약 바이오 이렇게 꼽아볼 수가 있는데 그동안 게임주 같은 경우는 주도주로 언제 올라왔는지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오랫동안 소외됐다. 네, 그동안 오랫동안 소외가 되기도 했었고 상반기도 그렇고 지난 올해 전반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게임주 섹터 내에서도 긍정적인 호재가 나올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게임주가 그때 연속성 있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루 이틀 반짝하고 올라가거나 혹은 개별 호재가 있는 종목군에 한해서 움직이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게임주 전반적인 섹터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보수적으로 보는 게 더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위메이드에 대한 개별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전반적인 호재와 악재가 좀 함께 겹쳐져 있다. 네. 물론 위메이드가 오늘 올랐던 호재로 봤을 때는 액토스 소프트와 좀 함께 하고 있는 부분 혹은 중국에 대한 사업 기대감, NFT에 대한 이런 부분이 좀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동안 우리가 위메이드에서 기대했었던 부분이 있잖아요. NFT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사업 기대감이 네. 그동안 워낙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게 더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공매도에 대한 내용도 있고 주가가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가 조금 네. 더 많기 때문에 사실 접근을 한다면 올랐을 때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바닥에 있을 때 주가가 눌렸을 때 접근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악재가 해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아직은 남아있는 상황. 오히려 조정 시에 접근하는 게 접근하고 싶으시다면 그게 낫다라는 점도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악재라는 게 이 위믹스 사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네. 아직 1년이 채 안 됐는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이미지 관리를 참 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주가 추가적으로 오르지 못할까요? X를 드신 이유. 일단 이제 NFT 테마 자체는 위메이드보다 위메이드 맥스랑 플레이가 조금 더 수혜를 많이 맞아요. 받습니다. 그러니까 영향적으로 보기엔 위메이드는 그냥 본연이 게임에 대한 가치 평가를 좀 많이 받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밸류상으로 보게 되면 PBR이 지금 3배 정도 수준이 되는데 지금 매출이나 뭐 영업이익 단은 계속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나왔던 신작이 나이트크로우거든요. 나이트크로우가 좀 앞서서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출시일이 대부분 다 대작 게임들과 많이 겹쳤어요. 이제 넥슨의 프리시아 전기도 같은 해에 거즘 출시를 같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 게임즈 아리스 같은 경우도 나이트크로우랑 출시일이 그렇게 좀 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규모 대작 게임들 3개가 한 번에 좀 동시에 출시를 하면서 이제 유저 수들은 분포가 됐겠죠. 이제 분포가 되면서 그 안에서의 어떠한 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어느 정도 동정률도 좀 떨어질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IP 기반으로 지금은 리니지 라이크 쪽으로 게임사들이 많이 게임을 발매는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 유의미한 비용을 성과 내기에는 다소 어렵다고 봅니다. 일단 나이트크로우 쪽에 좀 개발비 부분들이 막대하게 좀 들어간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인건비 부분들도 지금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나이트크로우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대작들과 많이 겹쳐진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유로 부분들이라든지 이제 가입 비용들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이제 좀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다소 좀 축소가 되는 부분들이 존재를 하죠. 근데 거기에 지금 NFT 쪽에 대한 위메이드 측에서 계속 공격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NFT 관련한 게임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결국엔 블록체인을 통해서 현실화 이제 현금 게임을 만드는 부분들이죠. 현금을 창출을 시킬 수가 있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 유저분들한테 있어가지고는 그 인식도 자체가 좀 강하게 올라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프라가 아직 구축이 제대로 안 돼 있다는 부분들이죠. 근데 거기에 위믹스 악재 부분들도 저는 여전히 주가에는 남아있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데 사실 NFT 쪽을 본다고 하게 되면은 위메이드를 보는 게 아니라 맥스나 플레이 쪽을 보는 게 맞고요. 오히려 좀 게임 쪽을 본다고 하게 되면 위메이드 쪽을 봐야 되는데 일단은 그나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은 나이트크로우가 지금 글로벌에 대한 출시 부분들이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이 부분에서 확실하게 흥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주가에는 반영이 될 가능성은 크지만 만약에 흥행 여부가 좀 불확실성하다 하게 되면은 저는 여전히 지금 바닥권에서 계속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가격도 저는 좀 고평가라고 봅니다. 지금 가격도 고평가라고 지금은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단기적인 수급이 몰린다고 해서 주가가 계속 턴어라운드를 해준다는 부분들이 아니라 아직은 좀 중장기적인 하락 기조는 여전히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단기 수급이 몰린다고 오른다라는 관점보다는 중장기적으로 하락 기조가 좀 있다라는 큰 그림에서의 이 전략도 함께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빠르게 이어가 볼게요. 알테오젠입니다. 제약 바이오주가 계속 빛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알테오젠 한번 볼까요? 과연 두 분의 의견은 어떨까요? 현 시점에서의 의견 팻말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오해 의견을 주셨습니다. 알테오젠 주가는 9월 11일이었네요. 5만 1,000원을 보이고 꾸준히 상승해서 오늘 장중 7만 7,000원까지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이 추가적인 룸이 더 남아있다고 보시는 거세요? 일단 알테오젠이 네. 가장 큰 상승을 보였던 이유는 리포트로 인해서 촉발이 되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더해서 머크 쪽에서의 인수 기대감. 물론 회사가 부인을 했습니다만 이런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면서 주가는 이미 기대감을 반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표가 이제 은퇴 시기가 좀 맞물리면서 이 부분에서 좀 매각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매각에 대한 내용이 알테오젠과 머크 간에 이제 내용이 좀 스물스물 네. 나오고 있다. 물론 회사에서 부인을 하긴 했지만 이 부분에서 아예 없는 얘기는 아닐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주주 간담회가 10월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거기다가 더불어서 제약바이오 섹터가 그동안에 좀 방어주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도 조금 맞물린다면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으로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군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는 게 맞아요. 약간 수상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좀 기대감이고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수급적인 부분이라든지 시장에서 떠도는 내용들을 봤을 때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종목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관심을 가지되 지금 당장의 접근 말고는
말고 7만 원대에서 접근해 보시는 게 아.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7만 원 초반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9월 1일부터 봤더니 3거래일을 제외하고는 계속 매수하고 있고 오늘 뭐 지난 금요일 물량도 많은 상황이에요. 이 부분이 좀 수상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외국인의 이 매수 의미 있게 봐도 되겠습니까? 최진욱 팀장님. 사실 이제 뭐 밸류로만 따지고 보면 지금 당연히 고평가죠. 네, 밸류로만 놓고 보면 고평가인데 사실 지금 멀티플이 계속 확장이 된다는 것 자체는 이제 알테오젠에 대한 기술 성장력 부분들이 지금은 계속 주가에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전에 좀 2차 전지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이 상승했던 것과 같은 유사한 개념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올해 2월에 키트로다 SC 제형이 지금 임상 3상까지도 이미 완료가 된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내년 초나 중순쯤 돼가지고 기본 완료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기술력 부분들이 지금 입증이 될 수 있는 시기인 점이 맞물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글로벌 쪽에서도 글로벌 기술 이전 계약을 6개까지 이미 체결을 한 기업이거든요. 거기에 지금 이제 산도제 같은 경우가 미국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알테오젠의 기술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외형 성장까지도 같이 지금 성장폭이 나와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최근에 외국인까지도 지금 매수세가 계속 동반이 되고 있는데 일단 유의미하게 볼 수 있는 것은 금융투자 물량입니다. 금투 물량들이 지금도 안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투 물량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고밸류로 인식을 해가지고 주가가 좀 많이 펌핑이 나와준 상황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차익이 들어가도 이상하지가 않을 구간인데 금투 물량이 여전히 좀 5천주 이상까지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금융투자는 단기적인 주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많이들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엔 단기적으로 알테오젠이 주가가 상승을 해줄 수 있을 만한 어떤 모멘텀이 지금은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물량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네. 상황이고 이제 외국인의 좀 매수세 부분들이 유의미하게 좀 받아들일 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김시현 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7만 원 초반을 만약에 이탈 안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앞전 신고가 한 번 더 갱신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7만 원 초반이라는 두 분의 의견이 동일했어요. 신고가 다시 한번 노릴 수 있는 구간의 가격 전략이었다라는 것도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알테오젠까지 봤고요. 다음 종목은 JYP 엔터 확인해 볼까요? 엔터주 안에서도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오늘은 장중에 11만 원 선을 다시 한번 탈환해내는 상황이었는데 현 구간에서의 시점, 매수해도 괜찮은 건지 팻말 들어주세요. 네, 오늘 두 분의 의견이 계속 일치하고 있어요. 5의 의견으로 통일이 된 JYP 엔터였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엔터주 비중을 확대하자라는 의견을 리포트로 내놨더라고요. 뭐 블랙핑크의 재계약 이슈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엔터주 전반에 좀 안개를 좀 끼운 건 아닌가라는 내용이었는데 뭐 그에 대한 의견 동일하세요? 엔터주 비중 확대해도 될까요? 네, 완전 동의합니다. 완전 동의? 일단 뭐 JYP 엔터를 비롯해서 엔터주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주가가 부진을 했습니다. 3분기, 4분기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요즘 주가 흐름들을 보면 2분기 이후에 실적 굉장히 잘 내고 3분기 피크아웃 우려가 나온 대표적인 종목군들 있죠. 뭐 엔터라든지 자동차도 될 수가 있고 오늘도 보면 굉장히 두 섹터가 강합니다. 3분기 실적을 좀 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실제로 뭐 엔터사들 실적을 발표를 하면 좀 기대가 되는 게 그동안 이들이 쌓아놓고 뿌려놓은 팬덤이 한순간에 사라지진 않아요. 앨범 판매량도 그렇고 콘서트도 계속 확대가 되는 추이가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은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JYP 엔터 같은 경우는 다른 대형 엔터사들 대비했을 때 영업이익률이 거의 2~3배 가까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거기다가 JYP가 가지고 있던 가장 큰 불확실성 중 하나가 네. 그 A2K 프로젝트 이름이 비처인데 네, 발음 좀 어렵네요. 네. 이 그룹들이 이제 싱글 앨범을 내고 좀 데뷔를 할 예정인데 긍정적인 수치가 나오고 있다는 점, 특히 뭐 미국이라든지 캐나다 쪽에서 유의미한 수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했을 때 이 기업이 앞으로 미국이라든지 캐나다 쪽에서 침투율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까지 더해지게 되면서 JYP 엔터 같은 경우에 그동안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부진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도 좋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다만 오늘 이 자리보다는 오늘 차트의 주가 흐름을 봤을 때 120선에서 살짝 맞물리면서 뚫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라인대를 좀 뚫는지 여부도 네.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럼 최진욱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디까지 더 갈 수 있다? 일단 5회 의견은 맞고 그러면 네네. 목표가 한 어느 정도까지 예상하세요? 저는 앞전 신고가 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저는 바닥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봐도 월봉상에서 저번 달에 시가 라인에서 정확하게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매물에 대한 출회 여부는 저번 달에 거의 다 나온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달 이후부터 해가지고 앞으로는 좀 추가적인 반등 기조가 분명히 나와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최대 분기 실적 매출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가 계속 눌렸던 부분들은 시장의 눈높이가 그만큼 엄청 상향이 돼 있었던 부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우려감 때문에 지금 JYP 쪽에 대한 주가 눌림이 좀 강하게 좀 나와줬던 부분들인데 사실 과거 매출 대비 콘텐츠 제작별로 매출 추이만 봐도 이미 분기별로 계속 변동성은 존재를 했습니다. 다만 확실한 부분들은 MD 매출도 확실하게 반등을 해줬다는 부분들, 그리고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부분들도 확실하게 반등을 해줬다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긴 호흡으로 지금은 좀 봐야 되는 시즌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단기적으로 내가 조금 투자금을 노리고 수익을 보고 접근을 하겠다 하게 되면 좀 비추천을 드리고 오히려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이 JYP가 좀 바닥권이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저는 오히려 좀 긴 호흡으로 가져가서 앞전 신고가 좀 넘어서는 흐름 때까지도 저는 좀 지켜봐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JYP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한두 달 사이에 조정이 많이 마음이 아프셨을 수도 있는데 일단 신고가를 돌파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는 점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대한제당 확인해 볼게요. 설탕주 가운데서도 좀 대장주 역할을 그동안 해줬던 모습이 확인되는데요. 현 시점에서의 매수 괜찮을까요? 팻말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끝까지 함께 가는 전략입니다. 오늘 5회 의견을 또다시 내주셨는데 일단 뭐 설탕하면 요즘 탕후루 드셔보셨어요? 네, 퇴근길마다 먹고 드세요? 있어요. 진짜 달던데? 그래서 계속 중독적이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간식의 열기가 진짜 뜨겁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너무 달다 보니까 계속 중독돼가지고 하나씩 사 먹고 있는데 1일 1 탕후루를 하고 계시는 김시은 팀장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하나의 작은 이슈긴 한데 뭐 이런 이슈 때문에 테마성으로 설탕 관련주를 찾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보다는 네. 이제 탕후루는 탕후루로 놓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설탕에 대한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네. 점, 이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뭐 설탕 대신에 에탄올 상승하게 되면서 설탕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내용도 나오고 있고 설탕 생산 2위 국가인 인도가 10월부터 좀 자국 생산되는 수출을 금지를 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설탕에 대한 불안감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음식을 하거나 일상생활에서 할 때 설탕이 필수 소비재이기도 하고 대체가 없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 그거에 따라서 대한제당 같은 경우도 테마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지만 최근 주가의 차트 흐름을 봤을 때 3,555원 라인대를 일정 라인 동안 뚫어주지 못하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때 대한제당 같은 경우는 박스권 매매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짧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투자 매력 있을까요? 어쨌든 설탕 가격이 기후 변화랑도 네네. 연관돼서 오르는 거잖아요. 이미 저는 앞전부터 그게 지금 주가에 계속 반영이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뭐 브라질이나 인도 쪽에서 이상기후 현상 때문에 흉작을 겪으면서 국제 설탕 가격이 지금 12년 만에 계속 네.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미 좀 나왔던 오픈됐던 재료 부분들이고요. 그 부분들이 지금 대한제당이나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지금은 탕후루 테마가 지금은 좀 붙었을 가능성이 저는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단기적인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수익을 노려본다고 하게 되면은 대한제당이 지금은 좀 적합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인 좀 흐름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오히려 좀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굳이 뭐 대한제당을 저는 투자를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적인 접근은 추천을 드리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좀 비추천을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단기가 추천이고 중장기는 비추천이다라는 점도 챙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개의 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전략을 세워봤는데요. 이번에는 두 분이 생각하시는 유망주도 확인을 좀 해봐야겠죠. 자, 개별 종목 장세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데요. 과연 두 분이 생각하는 유망주는 무엇일지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시은 팀장은 코스메카 코리아, 최진욱 팀장은 신세계 인터내셔널이었는데 코스메카 코리아 매력 뭘까요? 화장품 ODM, OEM 쪽에 대한 수급이 긍정적이다. 저번 주도 그렇고 최근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와중에서도 화장품 쪽에 대해서는 투자 심리가 굉장히 긍정적이었다는 점. 특히 화장품을 보게 됐을 때 중국에 대한 모멘텀 혹은 중국 외의 모멘텀을 이제 분류를 하면 좋은데 중국보다는 중국 외의 모멘텀 가지고 있는 기업이 조금 더 매력도가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일본이라든지 미국 쪽에서 한국 화장품이 뭐 수입 쪽에서 1등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고 관련했을 때 매출에 대한 부분이 계속 상승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본다면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에 대한 부분이 좀 부각이 되면서 네. 앞으로의 상승 가능성 크게 열려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최진욱 팀장이 꼽은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매력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번 연도까지는 좀 유의미한 좀 매출 실적을 내기는 다소 어려울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네, 다만 이 부분이 저는 주가에 전부 다 반영이 됐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지금 역기조 효과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좀 완화가 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주가는 거진 바닥권까지 반영이 전부 다 됐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올해 하반기 주요 브랜드 6개까지 런칭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올해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부분들이 확실하게 턴어라운드가 좀 나아질 가능성이 지금은 좀 큰 시기인 점을 볼 때는 오히려 지금 트레이딩 관점으로 주봉상에서 21선을 지금 돌파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은 바닥권이라는 부분들이 투심을 좀 자극을 해주고 있는 부분들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긴 호흡으로 지금은 좀 바라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긴 호흡에서 볼 수 있는 종목까지 저희가 두 종목 오늘 확인을 해봤습니다. 아쉽지만 두 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